지금 저는 이제 구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고 가깝긴 진짜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8호선 라인을 타고 이제 더 편하게 전철 타고 온다. 지금 그 동네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네. 구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외부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네. 수밖에 없는 그 누가 봐도 확실한 그런 네. 지역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사이버 임장기로 구리와 김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도시로 한번 구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화면 네. 보면서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리시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구리가 사실 그 들어는 봤는데 네. 어딨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아마 서울 사람들도 잘 모를 거예요. 저기 어딘가쯤 그 지나가다가 어디 있다 그 표지판 정도 봤다 정도인데 네네. 그만큼 이게 작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구리시는 솔직히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정도로 네. 지역적으로는 사실 위치 이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작아요 위치는. 네. 그런데 이 구리시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또 옆에가 네. 그 뭐 위에 보면 중랑구고요. 밑에 보면 광진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강변북로가 통과하고 있는 동네이기 네. 때문에 사실상 교통의 요지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 혹시나 네. 또 이번에 구리시를 처음 보시는 분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 구리시가 위치상으로 크기상으로는 굉장히 작은 동네라서 좀 우습게 네. 보이실지 몰라도 사실상 바로 서울 근접에 있는 곳이고 교통에 호재가 예정돼 있는 곳이라 네. 폭발력이 상당히 큰 도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제가 인구도 또 검색을 해봤는데 인구가 한 20만이 좀 채 안 되더라고요. 물론 네. 2016년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약간 좀 준 것도 있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인구 수만 보면은 그 서울의 구 하나가 채 안 되는 수준에 네네네. 그리고 면적도 사실 구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엄연한 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 구리시에 사는 분들은 뭐 술 먹고 네. 그냥 웬만하면 그냥 걸어서 다 집에 가고 그 정도 넓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안 쓰는 땅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술 먹고 여기 그 번화가에서 다 사는 데가 또 이게 모여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는데 그만큼 여기가 좀 이제 좀 작고 약간 좀 남양주에도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붙어서 생활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남양주가 어떻게 보면 구리시하고 남양주를 헷갈리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네. 구리시에 간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바로 남양주가 나타나고 네. 그 정도로 또 남양주가 굉장히 좀 넓고 네. 인구도 또 솔직히 많고 네. 또 한동안 뭐라 그럴까요? 다산 신도시라고 그래서 네. 남양주에 또 핫했던 네. 그런 그 곳이 있다 보니까 또 바로 그 옆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는 서울 근접이라서 광진구의 영향을 받아서 괜찮고 네. 또는 그 옆에 있는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와 같이 신도시의 개념이 들어와서 그거 옆에 있는 동네라서 괜찮고 네. 이제 이래서 굉장히 좋은 동네였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조금 애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네. 지금 좀 보여주시는 네. 8호선이 네. 이제 잠실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강남으로 직행할 수 있는 예전에는 강북에서도 교통이 좀 불편했던 곳이라고 네. 한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구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네.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동네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8호선이 없을 때 지금 이게 현재 버전인데 네네. 이게 지금 구리역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네네. 사실 여기가 아주 뭐 편리한 노선이라고 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타서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강남 접근성이 뭐 또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특히나 예전 갑자기 또 옛날 얘기가 네.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구리시를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저희 옛날 경험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구리시를 처음 알게 됐던 것이 구리시 그 토평지구라고 네. 그 한강변에 네. 그 분양했던 게 아마 99년인가 2000년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 제가 거기를 갔었거든요. 네. 토평지구 그 현장에서 모델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갔었었는데 그 구리시 가다가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강변북로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강변북로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아차산 네. 앞길을 가는데 네. 거기서 막혀서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 구간만. 네. 이렇게 교통이 안 좋고. 안 좋은 데를 네. 내가 왜 가고 있지? 이 생각을 했었던 게 네. 기억이 나요. 하지만 바로 이제 서울 붙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우습게 봤던 그 토평지구 네. 또 이제 구리시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아차산길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강변북로가 뚫리면서 네. 분위기가 서울 근접 지역이라면서 이미지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이제는 8호선 라인을 타고 네.
사실 이 동네 강북에 계신 분들은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불편했던 그 길을 전철을 타고 움직인다. 이러면 엄청난 폭발력이죠. 그렇죠. 사실 지금 요 8호선이 뭐 저도 이쪽 동네에 살지만 8호선이 되게 그 애물단지 여기 요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이 암사역에서 끝나버리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모란역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메인을 지나가지 않는 라인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잠실을 가는 거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업무지구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데. 근데 이게 이제 구리까지 만약에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구리도 나름 커다란 또 배드타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타고 이제 잠실에 와서 우선 기본적으로 2호선 접근성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판교까지 가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판교 출퇴근까지 구리에서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구리에서 버스 타고 잠실역 많이 오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갈아타시고 강남 많이 가시는데 이게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한 번에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교통편이 지금 뭐 그냥 지하철 하나가 생기는 수준이 아니고 어찌 보면 버스로 가시던 것들을 한 번에 아주 그냥 좋아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구리 분들이 아주 기대도 많이 하시고 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오래된 지역들이 또 많이 재개발되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8호선 라인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장자마을이라고 하는 그쪽 바로 위에 그다음에 이제 구리역 그 바로 밑에 흔히 말하는 이제 수택 2구역이라든지 수택 지구 이쪽 그쪽 지역이들이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구도심 지역이 재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도 교통이 그 서울 근접성이 좋았던 지역 근데 낙후됐던 곳이다.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선다. 새 집이다. 근데 8호선 타고 연결이 된다. 엄청난 폭발력이죠. 그러면 저희가 또 실제로 한번 아시를 켜가지고 한번 보면은 여기가 지금 구리역 인근인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아마 롯데, 여기 요즘 롯데죠. 시그니처. 롯데 쪽이고 이쪽이 힐스테이트 수택 1지구가 해서 했던 곳 바로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한양수자인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구도심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서는 곳이죠. 근데 이제 바로 그 밑에 지금 수택 2구역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택 2구역도 이제 아라비아 숫자 2구역 있고 영어 2구역 있고 2가 있고 또 2가 있어요. 저도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이제 재개발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구역인데 그 맨 밑에 있는 그 수택 2구역 아라비아 숫자로 2구역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 8호선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강남 접근성이 아주 좋은데 이제 신축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구리도 상당히 이제 뭐 강남 출퇴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어떤 그런 뭐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한테는 또 매력적인 입지가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지역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구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신 게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고 가깝긴 진짜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8호선 라인을 타고 이제 더 편하게 전철 타고 온다. 지금 그 동네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외부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누가 봐도 확실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구리가 전반적으로 또 그 신축이 별로 없잖아요. 많이 없고 대부분 다 연식이 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무언가 좀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뭐 정부 정책도 어쨌든 다 낡은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도 같이 겹치고 있다 보니까 워낙 입지도 또 좋은 곳이어서 앞으로 좀 미래의 가치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구리 지역을 얘기를 했잖아요. 구리 지역을 얘기하게 되면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구리역 주변 그러니까 8호선 라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리는 구리인데 구리는 구리인데 구리 취급을 못 받는 조금 애매한 위치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그 위쪽으로 동구릉 위쪽으로 보면 갈매지구라고 여기요. 있어요. 여기도 구리예요. 여기도 구리는 구리죠. 여기도 구리는 구리인데 떨어져 있어서. 구리를 임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보면 무슨 예를 들어서 수택지구, 수택 그 재개발이라든지 토평지구, 인창지구 뭐 이런 동네 가지 갈매지구는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행정구역상 구리는 맞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도상에서 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구리는 구리인데 가운데가 단절돼 있어요.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산과 이게 구릉으로 해서 막혀 있어가지고 단절되어 있죠. 똑같은 구리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이 구리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밑으로 내려다 보면 바로 중랑구 신내동이에요.
그래서 중랑구 신내동이라고 하는 즉 중랑구라고 하는 네. 그 지역의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서 보는 게 조금 네. 구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지력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이 갈매지구 위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한때 이제 2010년대쯤일 거예요. 그때 강북의 판교 강북의 판교 불렸던 것들이 바로 옆에 있는 별내지구와 고향 쪽의 삼성지구를 네. 그냥 이제 물론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거지만 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만한 동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행정구역은 또 남양주예요. 남양주. 그러니까 구리 갈매지구는 우리가 흔히 보는 구리라고 하는 보는 관점보다는 네. 신내동 그러니까 중랑구와 별내지구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기는 이제 GTX가 또 지나가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지하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네.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8호선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외곽이 돼버려요. 별내선이 이제 종점이 되는데 네. 별내선에서 다시 한번 전철을 갈아타고 갈매역으로 와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져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래도 서울과 붙어 있는 라인으로서 충분히 구리 지역에서도 고려할 만한 곳이면 네. 틀림이 없다. 그리고 저 GTX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침체장 네. 2010년도 전후의 침체장 때 이 갈매지구가 그때 분양했는데 미분양이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아마 뭐 여기 보면은 뭐 한라라든지 네.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이제 민간 아파트들이 있지만 네. 여기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휴먼시아, 네. LH가 분양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게 네. 되게 미분양이 많았는데 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미분양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뭐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네. 흔히 말하는 구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동선을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하나 네. 그래도 서울 근처라고 생각해 보면 네. 이 지역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볼 만은 하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구리라고 하는 동네를 보실 때 철저하게 구리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리가 워낙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네. 서울이라고 붙어 있는 그 광진구라든지 중랑구가 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남양주. 네. 남양주는 아직도 개발할 땅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개발이 되게 되면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또 그게 고스란히 또 구리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구리만 보는 게 아니라 구리시를 분석하거나 구리시를 임장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구리를 보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옆에 있는 서울 근접 지역과 그다음에 남양주를 같이 조금 연계해서 확인하시는 게 좀 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뭐 남양주가 조금 더 지역이 더 넓고 뭐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구리 지역이 조금 더 서울에 더 가까운 건 맞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남양주가 조금 뭐 일종의 배후 지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네. 좀 보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고 이 갈매 쪽은 아무래도 그 강남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강북 쪽으로 가려는 분들이 좀 거주하시는 그렇죠. 것 같고 네. 구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강북으로 가는 분들도 많지만 좀 강남 접근성을 네. 좀 따지는 분들이 좀 사시는 것도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8호선 접근성이 이제 구리 지역 여기 저희가 방금 설명했던 쪽에 좀 더 집중돼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별내는 이제 GTX B가 좀 영향권이 있다는 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리의 한 가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그 지금 구리도 인기가 엄청 많았었다가 좀 가격이 좀 조정하고 있죠.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지금 현재 보니까 가격대들이 30평대 기준으로 한 8억 정도인 것 같아요. 인기 그러니까 있는 지역들이. 그렇죠. 근데 원래 그게 10억이 네. 넘었어요. 그래프에도 보이지만 10억이 네. 넘었다가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그러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상황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지금 한 8억대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8억 9천대 뭐 이렇게 1위라고 나와 있는 한양수자인이 네. 그러니까 거의 9억대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위치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신축인데 예, 거의. 신축이고 그리고 구리역 바로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힐스테이트 한양수자인 이번에 시그니처 네. 그다음에 인창 어반더스카인가요? 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게 신축이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들이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뭐 좀 시장이 좀 살아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2위라고 보여지는 토평 마을은 아까 제가 말했던 한강변이거든요. 네. 이 한강변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2001년인가 아마 입주를 했던 네. 걸로 2001년 입주입니다. 예, 2001년 전후로 입주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네. 이편한 세상. 네. 그다음에 그 왼쪽으로 또 가다 보면은 신명 아파트. 그러니까 대장이죠. 쉽게 네. 말하면.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한강변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여기도 한 8억대 정도.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이렇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보나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3위로 나와 있는 갈매역 아이파크 네. 이게 갈매예요. 갈매. 갈매 대장 아파트인데 네, 네. 대장 아파트인데 갈매 대장 아파트 아무래도 남쪽에 해당되는 그 남구리죠. 쉽게 말하면 이 남구리에 비해서는 처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가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몇 군데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되는 곳 그러면 구리역 주변 그다음에 토평마을 그 한강변 쪽 그다음에 갈매역 주변 네. 딱 이렇게 벌써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 지역들을 파악하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30평대에 한 7, 8억대로 해서 네. 그러면 뭐 접근 가능한 가격대인데 이제 뭐 8호선이 뚫리면 강남까지 이제 지하철로 해서 한 3, 40분대로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정도면은 뭐 웬만한 그런 신도시보다도 뭐 접근성은 또 괜찮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서울 인근에서 살아볼만 하겠는데 하는 분들한테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강남 출퇴근을 좀 해야 하는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지역이겠죠. 그렇죠. 네. 그 오늘 뭐 구리 얘기를 하면서 자꾸 다른 지역들 얘기를 네. 살짝 하는데 네. 우리 구리보다 더 솔직히 선호하는 곳이 강동구잖아요. 네. 바로 밑에 네. 이 강동구인데 강동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네. 강남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전철을 네. 되게 여러 개 탄다. 그렇죠. 당장은 조금 여러 번 타고. 예,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가격이 더 비싸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강남에서는 강남만 움직이고 강북에서는 강북만 움직이는 분위기가 좀 그동안 네.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서울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8호선을 타게 되면 오히려 강동에 사는 것보다 교통은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 강동 쪽, 이 강남 그 쪽에서도 약간 강동에 치우치는 이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네. 나중에 조금 가격대가 싸다라고 했을 때는 구리스로 빨려드는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구리 쪽이 지금 이제 교통편만 봤을 때는 강동구 쪽보다 갈아타는 횟수나 뭐 이런 시간만 봤을 때는 좀 나을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서울을 하겠지만 물론 9호선 타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네. 2호선 접근성만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8호선에서 네. 잠실역 갈아타는 게 엄청 오래 걸려 이게. 해릴 거예요. 여기가 거의 한 블럭을 갈아타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이게 상당히 멀기 때문에. 저도 출퇴근하면서 걸어 다니지만 만만치 않아요. 여기가 거의 한 5분 이상 걸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오르막입니다. 여기가 네. 또 아주 불편하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뭐 그래도 이제 뭐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네. 요 이제 연장되면은 구리가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앞으로 이제 구리에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전해봤습니다. 네.